박명수의 좀 춥죠? 아침에. 사무실도 약간, 어, 좀, 다들 이쪽으로 와요. 있는 씨 이쪽으로 와야지. 가까이 봐야지. 다들. 추운데, 나 춥단 말이야. 붙어야지 좀 따뜻하지. 어, 일단, 어, 일정을 먼저 좀 보고, 일단, 그, 공지는 메일로 했죠? 봤죠? 네. 그래서 그 일정대로 할 건데, 일단은 이게 일정이 약간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하는 시간은 하루에 뭐 3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쭉 할 건데, 하고 안 하는 날은 이제 셀프 스터디로 일단 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일단은 이 일정은 지금 잡은 계획이고, 그다음에 매주 전주에 다시 한번 확정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뀔 수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고객 미팅이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면 좀 변경이 있어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솔루션 소개 3개 하고 그다음에 어, 이번 이 2달간의 10주 동안에 해야 될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개요? 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어? 그거를 좀 설명을 하는 걸로 오늘은 끝낼게요. 네. 하고 음 잘해봅시다. 그래도 같이 응?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네. 음, 하다가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자. 자,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사업부 소개하고 좀 쉬었다가 제품 소개 뭐 할게요. 네. 회사 그 소개 동영상 다들 봤어요? 네. 응? 맞습니다. 봤어요? 어, 어땠어요? 좀 이해됐어요? 회사에서 뭐 하는지? 응?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음, 이씨,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라고 소개받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 뭐뭐 있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로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겠지만, 우리 디리아는 크게 채널 솔루션이 메인, 이게 한 20년 정도 해온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 플랫폼 사업부는, 어, 시작한 지 시작한 거는 언제지? 17년이니까 한 6년, 6, 7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20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쪽은 그 채널 솔루션은 금융기관에서는 어,
그 대내나 대외 쪽에 그 고객이나 그런 기관들 연계하는 쪽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다양한 그 시스템에서 떨어지는 그 데이터를 로그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분석을 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여기 몇 페이지 여기 보면은 우리 데이터 플랫폼 사업부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개인별로 존재의 이유가 따로 다 있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나 이 조직은 그 조직이나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데이터 플랫폼 사업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그게 미션이라고 해요, 보통. 이 미션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존재의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 우리 사업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좀 거창하죠? 어? 일단 거창해. 그래서 그 성직자들이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갈 때 미션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러. 그러한 그 측면에서 우리 사업부는 어, 데이터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든다가 미션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일을 하실 때 어, 흔들림이 없이 거기에 맞춰서 얼라인이 되거든. 모든 일들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두 번째는 비전은 뭐냐면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되고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로 세상을 보다 낫게 만들려면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가져가냐면 우리가 되어야 할 거는 최고의 데이터 엑스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미션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고객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어, 비전이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코어 밸류는 이제 사람이 미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봉착을 해요. 그쵸? 네. 근데 그거 뚫고 나가야 되잖아. 그쵸? 개인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 마음가짐이 이거를 지켜야지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항상 생각을 할 때 고객을 먼저 고객의 어떤 고객이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커스터머들이죠. 그분들이 굉장히 무례할 때도 있고, 공격적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만날 거야, 앞으로 일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거를 잘 새겨들어야 돼. 새겨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분석을 해서 내가 알면 바로 답변을 하고,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서 답변. 자, 이거는 지금 모르니 우리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분석 역량이 굉장히 필요해요. 분석이라 하면 정리, 정리. 고객들은 많이 알지만 정리를 잘 못해요. 응? 컨설팅이 뭐냐면 정리하는 기술인데 컨설팅 받는다는 얘기는 음,
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진단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몰라 도메인 지식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뭐냐면 정리를 잘해주고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페인 포인트인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술이라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다양한 대안들이 나와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하는 기술을 갖고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분석을 해보면 아 저게 더 낫는데 그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나는 지금 자바만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언어가 나왔는데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고객한테.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런 변화를 쫓아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변화 중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우리 데이터 플랫폼 사업부가 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좀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음, 그래서 슬로건은 우리 Think Insight예요. 응?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분석을 잘해서. 그래야 고객한테 어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저희 사업부가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스테이지가 지금 1, 2, 3로 지금 10년을 지금 보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3년, 4년, 5년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일단 서바이벌 단계는 일단 3년 동안 했었어요.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지금 경쟁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단계고, 그다음에 3년 후에 이제 그 점프업하는 단계로 가는 그런 지금 플랜으로 가고 있는 거고, 좀 딱 중간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전략을 짤 때 처음에 스테이지 1은 뭐냐면 생존 전략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생존 전략을 가지고 3년을 일을 했어요. 우리 지금 있는 우리 멤버 10명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버텼어, 3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아마 못 버텼으면 지금 우리 없겠죠, 여기? 그쵸?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버텼어. 버텼고, 이제 스테이지 2로 올해 시작했어, 올해. 올해 시작했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2026년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테이지 1에서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엘라스틱이라는 그 솔루션이 있어요.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건데 봤을 수도 있죠. 그 엘라스틱이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근데 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데이터 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잖아요, 솔루션. 네. 아니면 이런 글로벌 잘 만들어진 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딜리버리하는 비즈니스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만드는 거는 이게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훌륭한 인재들이 와서 그렇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리죠, 그렇죠? 보통.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또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 글로벌 제품들 중에서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라스틱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아셔야 될 게 이 엘라스틱은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한국 지사가 있고 그 밑에 한국의 파트너들이 있어요.
우리가 파트너 포지션, 응? 포지션. 그래서 파트너들이 많아요. 엘라스틱 코리아라는 지사 밑에 엘라스틱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파트너사들이. 그중에서 우리가 1등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 거의 1등을 했죠. 거의. 지금도 우리가 거의 탑 클래스니까. 엘라스틱 국내 파트너사들 중에 엘리트라는 레벨, 그러니까 파트너도 레벨이 있어요. 잘하는데 못하는데 등급. 그중에 우리 엘리트 파트너인데 엘리트 파트너가 제일 높은 파트너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걸 3년을 했고 이때 목표는 뭐냐면 KPI가 수익을 내야 되고 그치? 고객 만족이 제일 중요했어요. 초기이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미리 신뢰를 쌓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지속할 수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 가장 큰 이 화두였고 이때 전략은 음,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맞춤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SI라고. 지금 프로젝트 가서 고객 요구 사항 듣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만들어주고 이제 운영팀에 넘겨주고 나오는 게 이제 SI업인데 어 이제 이 스테이지 1에서는 이게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음 왜냐하면 그 부자들은 맞춤복을 입을까요? 기성복을 입을까요? 맞춤복. 네, 그렇죠. 어, 우리가 대하는 고객들은 제1금융권, 신한은행, 부산은행 이런 제1금융권 대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부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 시장에 파는 기성복 안 입어요. 자기한테 맞춤형을 원해. 돈도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형을 하는 서비스는 SI업이에요. 그렇죠? 좀 비싸요. 비싼데 비싼데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어야 돼.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기업이 자기만의 고유의 프로세스나 난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스템도 자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주로 SI 사업을 많이 했고 지금도 프로젝트 뛰고 있죠. 지금도 SI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페이지 에서는 굉장히 SI 중심으로 돌아갔었고 그다음에 개인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돌아갔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주로 사용했던 기술이 이제 엘라스틱하고 오픈 소스를 가지고 주로 사업을 했어요. 했고 1년 차부터 이제 3년 차 진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고객사가 한 20개 정도 확보를 한 상태예요. 자, 근데 SI를 할 때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측면이 첫 번째는 고객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고객보다 모르죠.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고객한테. 뭘 배우냐면 고객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경험을 쌓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응? 대기업의 프로세스나 이 노하우를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고객사의 프로세스나 데이터나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게 되면 우리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운 거를 제품화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지 2가 뭐냐면은 제품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만든 제품이 CPM이라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디서치라는 검색 제품을 두 개 만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엘라스틱만 하다가 스테이지 1에서 엘라스틱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객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객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구나를 배웠고 그거를 가지고 엘라스틱 위에다가 제품을 2개 만든 거예요. 그게 CPM이랑 디서치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스테이지 2는 엘라스틱은 기본적으로 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그렇죠? 네,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데 스테이지 2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CPM이랑 디서치를 우리 제품이니까 이건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 제품화를 고도화해서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게 페이지 2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이 2개 있죠? CPM 팀하고 디서치 팀. 양쪽 팀이 있는 이유는 이래서 있는 거예요. 있고 두 팀은 CPM도 하고 디서치도 각각 하지만 엘라스틱도 다 해요. 두 팀이 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스테이지 2에서는 뭐냐면 경쟁인데 이제 이 시장은 뭐냐면은 국내에 국산 검색 솔루션들이 많이 있겠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들 뭐 코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솔트룩스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우리가 디서치는 경쟁 상대가 되겠죠. 그럼 그쪽하고 이제 붙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지 2의 4년의 목표는 디서치는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높이는 거예요. 경쟁. CPM은 이 모니터링 시장도 지금 국산 제품들이 되게 많아. 여기와 경쟁을 해서 경쟁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테이지 2의 목표고, 그래서 지금 음, 올해부터 26년까지 4년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차별화, 제품의 차별화. 그다음에 가격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스테이지가 된 거죠, 여기가 이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그 전략은 표준화 전략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SI 했죠. SI는 맞춤형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준화 전략은 뭐냐면 맞춤형에서 우리가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그 기성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파냐 하면 어디다 팔아야 돼요. 기성품은. 돈 좀 좋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중견이나 중소기업에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맞춤형을 못 입어요. 좀 불편하지만 기성복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제품을 팔아야 수익이 많이 나. 그다음에 그 애플이나 MS가 제일 잘 나가는 이유는 고객이 누구냐 하면은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으로 대상하는 기업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손이 안 가잖아요. 제품이. 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설치해서 쓸 때 오류 거의 없죠. 아무 문제 없이 쓰죠. 네. 근데 이런 SI 프로젝트를 하면은 나중에 유지보 손이 많이 가요. 손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이유는 이 제품 소프트웨어들도 오류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이 다 사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0년 계획이 뭐냐면 대기업을 상대로 하다가 여기서 쌓인 난리지로 표준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복잡하게 기능 안 만들고 다시 기획을 해서 심플하게 만들어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니까. 박리담에. 그리고 저쪽은 이제 스테이지 3는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이런 거 있죠. 가입해서 돈 내고 쓰는 걸로 가는 게 목표예요. 스테이지 3. 응? 그러니까 검색이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검색하고 그 모니터링하는 이 서비스를 결국은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플랫폼을 올릴 거야. 올려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돈 내고 본인만큼 써게끔 하는 모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어, 그래서 저기는 이제 플랫폼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서비스 프로세스 중심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뭐, 모르죠, 미래는. 어? 미래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어, 된다고 보는 이유는 3년 전에 이 계획을 이렇게 똑같이 잡았는데, 지금까지 계획대로 해왔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대로 해왔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있어요, 여기서?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장표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현재 이 사업부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히스토리도 있죠, 지금. 그다음에 스테이지 내 지금 포지션이 어딘지. 그러면 지금 포지션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지, 조직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오케이? 첫 단계에서 네. 하실 때 음, 이게 리서치나 CPM이라는 음,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엑셀을 하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어느 정도 이게 틀이 잡혀 있어서 그걸 SI 하면서 만든 거. 그렇게 하면은 되게 어. 되게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그래서, 개발을 하고 같이 맡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력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푸시를 엄청 했거든.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우리 다음을 못 가니까. 그래서 다들 고생을 좀 했어요. 했는데, 다들 잘해줬어요. 잘해줬고, 그리고 내 지로는 뭐냐면, 제품 개발은 있잖아. 현장에서 해야 돼.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나 MS나 이런 진짜 돈 많은 기업들이 천재들을 모아놓고 제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 같이 이런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는 현장에서 만들어야 돼. R&D 어설프게 해가지고 내봤자 제품이 안 팔려. 응? 돈을 엄청 쓰는데. 근데 그래서, 어, 지금, 지금 프로젝트 하면서도 만들고 있어요. GPM 팀이나 리서치 팀. 왜냐하면, 음, 고객이, 우리가 만든 걸 지금 고객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제품, 고객 요구사항을 듣고 만들어주면서, 아, 이건 제품화해도 좋겠다면 제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제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다가,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고객사 가면은 다른 고객사에서 이러는 거지. 저 고객이 쓰는데 자기도 써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의 고객들의 컴플레인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고객에서 요구를 만족하는 시스템이면 다른 데 가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근데 이거 현장 경험 없이 R&D에서 딱 나가면 이건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뭔가 좀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부자면은 모르겠는데 아니면 현장을 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고 사업화하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고생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그렇게 하면. 음.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오래 했고 자 이제 음, 그래서 지금 요 장표는 스테이지 2 지금 4년 동안의 어떤 계획이에요.
숫자나 어떤 목표들 한번 보시면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인력이 내년에 24년도 15명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30억이니까 인당 2억 정도 하고, 2억 정도. 올해 한 10명이 한 20억 했으니까 한 2억 정도 했죠. 중소기업에서 한 2억 하면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6년의 목표는 70억에 25명을 지금 인력을 이제 가져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인당 매출이 높아지죠. 그렇죠? 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매출을 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고 인력은 조금만 늘리는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많이 배워서 성장해서 더 많은 몫을 해내. 맞아요. 일단은 개인들이 실력이 좀 더 질적으로 높아져야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제품이 손이 안 가야 돼. 그렇죠? 제품 팔고 문제가 생기거나 AS를 해야 되면은 다 이거 인력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소프트웨어 자 파워포인트 유지보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다가 에러 나면 그냥 다시 껐다 키잖아. 그렇죠? 어? 그 정도로 패키징 제품이 완성도가 높아야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인력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역량이 높아져서 제품의 패키징화가 완벽하게 될수록 원가가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신에 매출은 잘 팔리겠지. 왜? 좋으니까 애도 안 나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네. 자, 다음. 지금 우리 사업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평가들 하고 오를 거예요. 개인별로. 이제 내년부터 하겠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가장 그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냐면, 자,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수익이 제일 높지. 핵심이지, 핵심. 그러면 수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수익이라는 얘기는 이익이에요. 매출이 아니고. 그렇죠? 이익을 높이려면 매출은 높이고 원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자, 그럼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을 많이 그렇지. 고객이 엄청 좋아해야 돼, 우리를. 어? DDI 데이터 플랫폼 사업부는 진짜 일만 맡기면 진짜 잘해낸다라는 그런 고객 만족이 돼야 이제 매출이 높아지겠죠? 그럼 고객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의 말을 잘 들어라. 근데 고객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알죠? 그렇지만 바른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고객은 절대 틀린 말 안 해요. 약간 표현의 차이와 현실과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다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고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제품이나 어떤 걸 개발할 때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를 줄이려면. 고객의 리스폰스가 빨라야 돼요. 응? 고객한테 리스폰스를 빨리 해줘야 돼요.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내부 프로세서가 빨라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슈가 없어야 돼요. 최소화돼야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누가 해요? 응? 직원이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 직원들은
핵심인데, 그쵸? 우리 로봇가 아직 없으니까 AI는 직원들이 핵심인데, 그럼 직원들의 역량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 직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까? 어떻게 높일까? 가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직원들이 전략적인 지식을 학습을 해야 돼요. 그쵸? 거기에 보면 나는 이제 세 가지로 듣는데 그 이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돼. 특히 우리는 대부분이 기술 문서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이런 그 적이 없어야 돼. 장벽이 없어야 돼. 있으면 난리지 습득의 한계를 느낍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전략적인 사고, 로지컬 띵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주로 이제 이런 쪽이 강하죠. 그렇죠? 자료 정리, 분석 역량, 분석에 의한 결과의 논리적인 도출, 근거 제시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응? 그런 기술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객하고 상대하면서 고객하고 대화를 일단 해야 되고 필요하면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있지 고객하고. 그럼 그럴 때 멋있어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 말도 잘해야 되지만 자료로 승부해야 돼요. 정확한 분석에 의한 잘 정리된 자료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 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기술은 어, 다들 기술은 나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공부하는 걸로 생각해요. 가르쳐 주는 거는 가이드 정도고 어차피 어떤 이런 거예요. 어떤 고객이 문제가 딱 있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필요한 기술을 다 본인이 조사하고 그 필요한 기술을 조사한 다음에 다 테스트해보고 엮어보고 구현 가능한지 검증한 다음에 그거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업부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요구사항만 들으면 어떤 기술이든 다 조사해가지고 엮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 그런 게 좀 이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좋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 전략적인 지식에 접근해야 되는데, 교육, 그 다음에 필요하면 바로바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이 두 개가 돼야 필요한 교육을 빨리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해서 검증해보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맥북이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여기서 알아서 다 해라. 필요한 거는. 응? 서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테스트는 여기서 다 끝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개인 성과 지표는 이제 우리 좀 약간 틀린데 크게 쭉 보면은 일단 납기 준수 프로젝트는 예지 씨, 품질이 문제예요, 납기가 문제예요. 뭐가 중요하지, 우리? 납기? 납기? 네, 어, 약속이니까. 어. 품질은요? 어떻게 해? 품질 어떻게 해? 뭐. 이거? 영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품질과 납기의 관계에 대해서. 응? 둘 다 챙겨 건 맞는데 사실 저도 납기가 먼저 먼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씨는? 품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납기가
공통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낚기가 중요하죠. 낚기는 기본이고 품질은 자존심. 아, 응? 그래서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은 낚기도 맞추고 품질도 높이기 때문에 어, 빨리 죽죠. 예를 들면 그 역사적으로 천재들 빨리 단명하죠. 모차르트가 30 몇 세 죽었잖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납기와 품질을 완벽하게 그 다른 사람과 다른 차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거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빨리 단명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적당한 품질로 악기를 맡긴다. 자, 자, 요거는 우리 사업 전략 가장 그 그냥 좀 원초적인 이론인데 사업을 할 때는 미래 창조 전략과 선발자 추정 전략과 뭐 선택적 옵션 전략이 있어요. 미래 창조 전략은 애플이나 MS 같은 응? 자금력이 크고 그 자금력으로 어떤 시장을 창출해서 초기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프론티어를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도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해요. 인력도 필요. 근데 우리 그런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세 번째 전략으로 불확실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는 좀 지양하고 몇 개의 옵션 전략을 가지고 try, try 하다가 어, 먹히는 거를 이제 잡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CPM이랑 디서치가 그런 선택적 옵션 전략에 의한 지금 그 필드에서 돈 안 들이고 지금 제품 그렇죠. 우리 지금 돈 받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 하면서 돈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돈 받으면서. 그다음에 이건 쭉 했던 얘기고 어, 결국에 글로벌 기업들 봐봐요. 지금 시가총액 높고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은 저쪽이에요. 개인을 대상으로. 그렇죠. 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해야 네. 그럼 저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돈 없을 때는 여기부터 해야 되거든. 어?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저 사람들은 이미 다 배워서 저기 간 거예요. 저 사람들도 바로 저기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빨리 먼저 시작한 사람들. 우리는 이제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고 여기잖아. 여기 가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여기가. 그렇지만 우린 저쪽으로 가고 있다, 조금씩. 그래서 혜니 씨가 과장 정도 될 때는 저 정도 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어? 어. 수량을 아,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아,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건 뭐 이노베이션 전략인데,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이쪽 영역, 이쪽 영역, 저기. 그 엑셀 있죠?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생각 안 했던 게 나왔던데. 그래서 대박을 친 거예요. 다음. 음. 자, 지금 우리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고객한테 신규 사업을 수주를 해요. 해서 사업을 수행해요. 이게 SI죠, 그렇죠? 수행하고 끝나면 유지보수하고 기술 지원해요. SI 프로세스인데, 그럼 이제 고객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객 니즈를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시장이나 제품 기획은 따로 이제 내가 하고 있고 그 트렌드를 반영하고 니즈 반영해서 제품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이탈을 안 하게 해야 되잖아, 고객이. 그래서 저기 유지보수하고 기술 지원할 때 신규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어, 이탈 안 하게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 기존 고객한테서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사업 수행하는 형태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팀은 이렇게 조직 아직 한 번도 못 봤죠. 정확하게. 지금 여기 전략팀은 나 혼자 지금 하고 있었고 이제 세 사람이 지금 내 밑에 있어요 지금 2달만 템포러리 여기 지금 4명 5명이에요. 그래서 끝나면 이쪽으로 이제 2팀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기술 스택 얘기해 줄게요. 지금 자 우리가 이 데이터 DB는 엘라스틱을 써요. 엘라스틱 서치. 그다음에 이 엘라스틱 서치의 오픈 소스 버전이 오픈 서치라고 있어요. 2개를 지금 우리가 할 거예요. 그다음 이 데이터 수집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카프카하고 그다음에 엘라스틱 제품하고 카프카 제품 2가지로 지금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엔드는 디서치는 백엔드가 그 파이썬 장고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CPM은 백엔드가 노드.js 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REST API로 쓰고 있고 프론트는 다 리액터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커리큘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그래서 이번 교육의 목표는 어쨌든 여기서부터 데이터 넣어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것까지 해보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리서치는 지금 키워드 검색, 그다음에 지금 벡터 검색하고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결국에는 우리가 서비스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CPM은 우리 디리아 채널 솔루션 제품 이름이 크루즈예요. 크루즈 제품인데 그 제품에 먼저 아이폰에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 크루즈 제품의 모니터링을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 버전 만들고 그다음에 장애가 생기면 지금 사람이 조치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조치하게끔 하는 게 이제 페이지 3 그다음에 앱으로 가는 거. 요거는 참고하세요. 직급 뭐 연차 이런 거니까 인사 정책이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필수 자격이 있어요. 자격증? 이거 설명해 줄 텐데 여기 엘라스틱 자격증하고 카프카 자격증하고 쿠버네티스 자격증 3개인데 이거를 직급에 따라서 좀 따면은 좋겠죠? 안 따도 안 따도 안 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교육 과정이에요. 자, 앞에 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미에 이제 계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요 관리 기능 말고 기술 과정은 다 있어요. 그래서 어 요번에 교육하면서 시간 나실 때 관련된 과정을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행해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하고 나서 필요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엘라스틱 교육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2달에 첫 번째 한 달 하는 게 요 과정이에요. 엘라스틱 시스템 엔지니어. 네? 네. 요 과정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엘라스틱에서. 코어 쪽이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엘라스틱 사업이나 이쪽 CPM이나 디서치 할 때 다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고 저기도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 자격증 따면 글로벌 국제 공인 자격증인데 미국에 가면 한 20만 불 받더라고 요즘. 혜니 씨 지금 눈이 동그래졌네. 자, 여기까지. 그 질문. 자, 그럼 10번. 네. 그 유데미 계정은 그러면은 그 통째로 하나 돼 있다는 거죠? 하나 해가지고. 아, 계정이 2개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건. 여기 노션에 나와 있는 맞아. 그거. 요즘 주소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일단 보면 뭐, 참고.